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사이트는 스카이에듀라는 사이트인데, 이 스카이에듀라는 사이트는 중간에 한번 이제 경영자가 바뀌게 돼. 그래서 원래는 너희가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인강업체의 시작은 메가스터디였고, 메가스터디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스카이에듀가 창립이 됐고, 이 둘 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사회탐구 영역에서 1, 2위를 다투던 두 명의 사탐 강사가 이 두 개의 회사를 창설을 하게 돼. 메가스터디는 그때 당시에 손사탐으로 불리던 손주훈 선생님이 창립한 회사고, 2002년, 2004년 이때쯤, 그 다음 스카이에듀라는 회사는 그때 당시에 윤리계 일타였던 이현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창설한 회사야.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스카이에듀는 경영진이 바뀌면서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공단기, 영단기, 강남에 가면 시계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시계 막 엄청나게 빠르게 출시계 움직이는 강남역의 그 건물 있지. 그게 영단기 건물이거든. 공단기나 영단기라는 걸 운영하는 그 ST라는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스카이에듀라는 회사가 그 ST 자회사로 들어가게 된 게 2014년 말이야. 그때 당시에 스카이에듀라는 회사는 전체 온라인 업체 중에서 약 5위, 6위 정도 하던 말 그대로 1위권 회사에 진짜 매출이 막 10분의 1 수준이던 그런 회사였는데, 그때 그 회사에서 2014년 말 한 번도 업계에 없었던 프리패스라는 걸 만든 거야. 왜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2014년 말 얘기만 잠깐 해주면, 한 선생님,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수학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의 강의를 1년 동안 프리패스로 들으려면 45만 원을 내야 돼. 한 명의 강사의 강의를 듣는데 45만 원의 강의를 내야 돼. 조금 싼 게 32만 원. 그럼 한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국영수탐에 한 명씩을 들으면 인강에만 몇백만 원을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선발주자였던 그런 대형 사이트들에서는 그렇게 팔아도 많은 학생들이 사니까 이 프리패스를 내놓을 이유가 없었던 거지. 개별 강좌, 단가 강좌를 사거나 개별 선생님 프리패스를 사면 되니까. 근데 스카이에듀 같은 경우는 그때 유명한 선생님이 많이 없었고, 아이들이 이제 그나마 알고 있는 강사는 사회탐구의 이제 이지영이라는 선생님밖에 없다 보니, 스카이에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선생님의 푸페를 사는 것보다 싼 가격으로, 즉 28만 원으로, 그때 당시에 28만 원으로 스카이에듀 국영수탐 모든 선생님을 들을 수 있고, 대학에 붙으면 그마저도 전부 환급을 해주겠다 라는 프리패스를 판 거야. 그러니 어차피 사회탐구에서는 그때 당시 너희 선배들도 어차피 난 지영쌤 걸 들을 거였어. 그러니 그냥 지영쌤 걸 듣는 김에 다른 선생님도 들을 수 있는 거래. 대학 붙으면 게다가 돌려준대. 그러니 이 프리패스가 되게 선풍적인 일기 끌면서 2015년에 스카이에듀는 업계 1위 업체들과 온라인 매출이 거의 대등해져. 2015년 말에. 근데 사실 그 프리패스가 처음 나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저거는 미쳤다. 왜냐면 엄밀히 말하면 나만 가질 수 있는 매출을 내가 우리 사이트의 모든 선생님께 나눠주는 구조인 거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내 동의가 없으면 이 프리패스는 판매할 수 없었던 거고, 나 입장에서는 이게 판매를 안 하면 모든 사이트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이미 한번 부도가 나서 경영진 바뀐 거나 다름없는 거야. 경영진이 돈이 잘 되는데 왜 매각을 하겠어? 다른 사이트에 왜 팔겠어? 그래서 그럼 직원들이 전부 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제 매출로 다른 선생님들 뭐 나눠주셔도 괜찮으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애들이 뭐 우리 사이트에도 좋은 선생님 많으니까 푸페를 사게 되면 그 선생님들의 강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 아무도 단독으로는 사지 않아도 프리패스가 있으면 한번 들어볼까? 왜냐면 교재만 구매하면 그걸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하면서 2015년 때 사이트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16년에 모든 사이트의 올푸페를 전부 다 끌어내게 되는 계기가 되지. 뭐 어쨌든 그렇게 있었는데, 그 ST라는 회사에 거의 창업주 3인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서울대 공대생들이야. 선생님이랑 나이 차이가 거의 많이 나지 않아. 한두 살 차이거나 더 많거나 더 어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트를 그 브랜드를 만든 거야.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모르겠지만 이 ST라는 회사가 카카오톡보다도 더 성장세가 빨라서 미국의 가장 최대 교육회사인 프린스턴 리뷰라는 회사를 1,000억에 샀어. 그러니까 미국 1위 교육업체를 우리가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수능 인강 시장만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 교육업체 중에서는 우리나라 1등을 넘어서 이제 미국 업체도 우리가 인수하게 된 거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 사이트에 지금 이제 부대표로 있는 나랑도 되게 친하고, 왜냐면 내 대학 후배거든. 왜냐면 서울대 공대생이지만 나보다 학번이 2개 어려서 여기 부대표가 이름이 이상재야. 근데 자기 이름을 꼭 강의에서 얘기해달래. 그래서 왜 자기 이름을 강의에서 얘기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 이제 유명해지는 게 목표라고 막 그래서 그럼 관혼 상제할 때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애들한테. 근데 되게 웃긴 게 2014년 말 솔직히 생각해보면 기존에 있던 사이트가 잘 안 돼서 다들 선생님들이 이제 위축되어 있을 때, 물론 대치동에 유명한 선생님들은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제 다들 이제 위축되어 있을 때, 그때가 일종의 오너가 바뀐 거잖아. 그러면 오너가 바뀌는 분에서 얼마나 싱숭생숭하겠어. 그때 이상재 부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강사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어두웠거든. 누가 온다고 달라지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사람들은. 근데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카이에듀 대표를 맡게 된 뭐 이상재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이름이 그렇게 대단한 이름인지 어릴 때 모르다가 자기가 학창 시절 자기 짝의 이름이 옥황이었다는 거야. 옥황이. 학교 선생님들이 맨날 옥황상제 일어나서 얘기해봐 이러면서 자기는 자기 이름이 대단하다는 거 알게 됐대. 근데 되게 구라 같잖아. 진짜 구라 같잖아. 어떻게 옥황이란 친구가 상제한테 있을 수가 있어. 그럼 자기가 꼭 졸업 앨범 보여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어쨌든 상제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나라 인간국회 잠깐 얘기한 김에 얘기해주면,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사이트 중에 원래 사실은 가장 선두주자이고 가장 뭐 우리나라의 사교육 업체에 큰 획을 그은 게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야. 근데 그 회사가 원래는 2008년 이때 한 주당 주가가 38만 5천 원 정도까지 가. 너희가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시가총액 2위까지 갔었어. 2조 원대. 삼성전자에 이어 2위야.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이제 너희 엄청 어릴 때지. 선생님 인간 강사 데뷔할 시점이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 사교육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다 보니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규제책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이 EBS 연계율 강화 정책이야. EBS 연계율 강화 정책으로 EBS 강의가 강화되면서 연계 교재도 강화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거기서부터 쭉 침체 일로를 겪게 돼.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너희가 나중에 인터넷에 그 회사의 주가가 지금 얼마인지 검색해보면 알게 될 거야.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어찌 보면 EBS 연계 정책으로 인한 사교육 규제책은 큰 성공을 거둔 거나 다름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선 관혼상제. 재밌지? 그때 당시에 나한테 다 그랬는데 어떤 사이트도 프리패스를 내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면 프리패스는 너희가 나중에 이제 그런 구조에 별로 관심 없겠지만 너희가 이제 학생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1, 2위 선생님들이 단독으로 낼 수 있는 매출을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에게 나눠주면서 만들어지는 구조야. 그러다 보니 사실 1, 2위 선생님들이 되게 큰 뜻을 품고 동참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전부 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구조고, 사실 그래서 신규 선생님들이나 이제 막 이제 올라가야 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다들 보면 고맙다고 하지. 왜 그러냐면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되는 구조여서 그런 이제 처음에는 출범하기 쉽지 않을 거다 했는데 우리 사이트가 그걸 이제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런 의미에서 2014년 말에 했던 결단이 이 나라의 인강 사이트 전체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지. 그래서 다른 데서도 찾아와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쌤의 그때 그 결정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고 계시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 기억이 나. 뭐